안녕하세요. 예,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 담당의 이중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원예작물 분야 딸기 신품종 조기 확대 보급 사업에 대한 현장 평가회 하는 날인데요. 전년도에 원래 계획되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조금 코로나가 상황이 풀리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에 딸기 신품종 확대 보급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딸기 육묘 부분과 그리고 재배 파트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총 3가지 품종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재배를 이제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 이제 이루어질 고스라고, 그리고 금실, 그리고 메리퀸 이렇게 3가지 품종에 대해서 전년도에 6종 플러스 이제 재배까지 5농가에 대해서 들어간 바가 있는데 오늘 여기 모이신 양용 농장 주 분께서 전년도에 이제 금실하고 고슬 품종에 대해서 재배한 바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좀 우여곡절이 많았었죠. 딸기 육묘 하시는 기간 동안에 8월 8일 기점으로 한 이제 수해라든지 수해 난 지역이 공교롭게도 이제 저희 딸기 주산지하고 이제 좀 겹쳐져 있어 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겁니다. 1월 8일 기점으로 한 한파 때문에 딸기 재배하시는 동안에 상당 부분 어려운 점이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양용우 여기 농장주님께서는 이 고스를 좀 잘 재배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재배해 주신 농장주님을 잠깐 모시고 기존에 있었던 서량이라든지 금실하고 고스를 재배하면서 이런 점은 이제 다르다든지 아니면 이제 재배했던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용호입니다. 사실 저는 귀농한 지 지금 12년 차입니다. 딸기 농사한 지 올해 지금 9년 차입니다. 땅에서 한 3년 했고 이제 고솔로 지금 이제 올해 6년 차인데 사실 땅에 설 때는 힘들었어요. 그때는 서량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사실 저는 지금 만족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실패하지 않고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우리 기술센터에 다 지원 덕분이고 우리 또 같이 농사 짓는 우리 작업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거듭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량만 쭉 지었는데 한 5년 전에 금실이라는 품종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고솔로 이렇게 양액 재배로 시작한 지 2년 만에 금실이라는 품종을 만났는데 저 진주 대평리가 품평회를 했을 때 갔는데 모양도 좋고 맛도 좋고 단단하고 그래서 그때 혹 해가지고 저희들 작업반에서 5명 6명인가 다 같이 했었어요. 첫 해도 저는 괜찮았어요. 지금 쭉 그래서 금실을 해온 지가 지금 5년 차인데 저는 좋아요. 작년에요 키로에 3만 원씩이 팔아요. 스마트팜에도 하는데 작년은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에 몰랐다가 이제 센터에서 또 스마트팜 교육을 받았거든요. 교육 받고 이제 했는데 아주 좋았어요.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계속 할 거고 금실도 굉장히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 작업반 중에서 여러분이 시도를 하셨는데 흰가루 때문에 다들 포기를 하셨는데 그것만 잡는다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은 흰가루가 발생 안 해가지고 작년에도 잘했어요. 올해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아랫동에 가면 이제 지금 금실이 있고요. 고슬은 저도 3년 전에 그것도 만났어요. 참석 안 하셨는데 그분도 굉장히 진취적이고 아주 빨리빨리 좀 기술 받아들이고 신품종 받아들이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분이 소개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금실이나 서량은 모종 때부터서 키우면 화분화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가는 화분화가 필요 없는 거예요. 꽃대가 막 나와요. 해보니까 맛도 좋아요. 단단하고 향도 좋고 또 신맛도 많고 단맛도 많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이제 우리 이중남 박사님께서 원묘를 주셔가지고 그걸 일부 하고 일부는 또 옛날 거 뭐 심었는데 저는 이제 올해 좀 늦게 심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책에는 7월 중순에 심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제가 보니까 뜨거워서 안 돼요. 이제 저는 8월 15일 날 심는 걸로 하고 지온관을 넣어가지고 찬물을 돌려서 심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아직 검증이 안 됐죠. 이제 3년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됐겠어요. 서량은 여러분 알다시피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이제 메뉴율이 이제 확정되는 거니까 고슬이 일단은 빨리 나오고 또 화분화가 필요 없고 또 단단하고 맛도 좋고 그래서 저는 고슬이 좀 괜찮은 품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올해 해보니까 좀 올해 좀 많이 좀 죽었어요. 모종을 가져가서 심었다 죽었는데 저는 고슬만 죽은 줄 알았더니 서량도 더 많이 죽어요. 올해는 좀 특별한 상황 같아요. 여러분도 주위 보셔서 알겠지만 나락도 목대열병으로 다 죽었지. 9월 말 10월 초에 너무 날이 뜨거워가지고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이지 저도 고슬 책에는 써져 있지만은 시드름병이 좀 민감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히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해보고 싶어요. 양 많이 나오면 좋지만 아직은 양은 좀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량 못지않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좋은 품종이고 이 품종을 개발해 주신 이중남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 박사 한번 드려주시죠.
서량 지금 재배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요? 딸기 재배. 9년이요. 아, 9년이요? 예. 9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품종들을 이제 많이 접해 보시고 또 다른 딸기 재배하시는 분들도 워낙 선구적으로 이제 나가시지만 다른 분들보다도 더 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영우 사장님은 8월 31일자 정식을 하셔가지고 지금 10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출하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출하처는 지금 현재는 이제 로컬 푸드로 출하를 하고 계시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슬이라는 품목에 대해서 좀 재배적으로 어떤 이제 성향을 띠고 있는지 수확량을 어느 정도나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뽑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런너를 많이 묘를 많이 받다 보니까 고슬만의 재배적 성을 나타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도에 이제 서량하고 비교 검증이 해보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딸기 재배하시는 이제 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통해서 실증 연구 그 부분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곳을 개발해 주신 이종남 박사님 이제 멀리에서 오셨는데 고슬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본포장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보시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아무래도 박사님께서 좀 풀어주지 않으실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품종 특성을 뭐 이렇게 말씀해 드리라고 하시는데 이 품종은 이제 이름 자체가 고슬은 이제 가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사투리로 고슬 그러면 가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딸기를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은 많은 분들이 9월 중순에 정식하는 촉송 재배보다 빨리 나오면 좋고 또 돈을 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식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나올 수 있는 딸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촉성 딸기 가꾸 품종은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중일성 딸기를 수집을 했습니다. 중일성 딸기는 일장에 관계없이 꽃대가 나오는 특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미국 딸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서량 딸기를 교배를 했습니다. 절묘하게 미국 딸기의 큰 과일과 딱딱한 거 일장에 관계없이 꼽히는 그런 걸 가져왔고요. 이 서량 쪽에서는 맛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굉장히 당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품종인데요. 가을에 생산하기 위해서는 꽃이 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딸기가 좋아하는 온도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최하 5도씨나 8도씨를 유지하듯이 딸기가 좋아하는 온도는 뭐 8도에서 한 23, 4도 그런 범위인데 8월달에 정식을 해서 그 기온을 맞춰주지 않으면은 어려울 거라는 거를 판단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장점만 들어온 줄 알았더니 단점도 들어왔더라고요. 단점 들어온 게 아까도 양 회장님이 말씀드렸지만은 시드름병이 굉장히 큰 이제 장애 요인으로 지금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그거를 극복을 하셔야지 이걸 재배할 수 있는데 이게 고온에서 많이 나오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딸기를 고온에 들지 말고 저온에 유지를 시키는 게 또 좋고요. 정식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요. 빨리 심으면 빨리 심을수록 냉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냉방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강제적인 시설이 있어야 돼요. 냉방 시설이 중요하고요. 날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따는 거 9월 달에 따고 또는 10월 달에 따고 빨리 딸수록 빨리 심어야겠죠. 요거는 따자마자 빠르면 한 달 안에도 나오고요. 또는 한 달 반 만에도 나오고요. 빨리 따서 하면 좋은데 그때 날씨가 9월 달이고 온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이거보다 과일이 작습니다. 더 춥게 만들어주면 더 커질 수 있겠죠. 근데 막연히 대들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기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면은 심는데 그것도 빨리 심고 싶으면은 더 조건이 더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 맛있다고 크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품종 갖고 제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봤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는 말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앞에서 강사로 나오면은 이 나쁜 쪽만 더 많이 하고 좋은 쪽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딸기 자체가 장점으로 얘기하면 다 알고 있어요. 장점은 9월 달에 나와가지고 10월 달에 나오면 가격이 얼마큼 될 거라 이거는 하고 같은 시기에 나오는 장이보다도 이게 맛이 더 훨씬 좋고 더 크거든요. 제가 그거는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나오기까지는 굉장한 노력이 시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죠. 거기에서 조금 제가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은 최근에 시설이 여기 양 회장님은 이렇게 작은데도 이렇게 좋은 품질을 내고 있지만은 대부분이 크게 짓거든요. 온실이 좀 크게 지으면은 온도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큰 시설이 더 좋고요. 작은 시설은 굉장히 고온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빨리 심는 거, 늦게 심는 거 그런 거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권장하는 건 한 마지막은 8월 15일 정도 하면은 출석에 첫 출하를 목표로 하면은 8월 15일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 가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은요. 처음부터 과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세가 작습니다. 걔 과일을 달고 가기 때문에 초세가 점점 작아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작 제가 12월 달, 1월 달에는 주먹만하게 나옵니다. 100g짜리로 나오는데 이게 안 돼요. 초세가 작아지니까. 초세를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품종도 꽃대가 무작정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묘령이 중요하고요. 묘령이 한 50일 이상은 돼야 되는데요. 묘령이 40일 이전이 되면은요, 첫 꽃대는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이나 따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시기가 고온 장일 시기고 영양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약간 영양 생장이 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꽃대가, 원래 딸기란 놈은 잎 3개 나온 다음에 꽃대가 나와줘야 정상인데 이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잎이 3장이 아니라 4장, 5장, 6장, 지금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묘령이 40일 이하로 적었거나 또는 정식하고 나서 영양 생장 쪽으로 많이, 특히 저거는 이 씨가 토량보다 0.23 높아야 되는데 같이 관리하면 그렇게 돼요. 또 하나는 쟤는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씨가 높게 기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쟤는 물 없는 걸 좋아해요. 대신에 이 씨는 높아집니다. 물 없으면 물이 적어야 됩니다. 물이 적어줘야지 이상 없이 화분화가 돼가지고 2화방 3화방 이렇게 나가고, 1화방 이후에는 바로 꽃대가 나오면 화방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가가 많이 붙어요. 애가가 많이 붙었는데 3개 이하 내로 제한을 하고요. 그래서 3개 쪽이나 2개 쪽에서 생산할 때 자꾸 나오니까 화방 어떤 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거는 과일이 익고 있으면은 중간에 꽃이 펴가지고 착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꽃대가 출래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으로 잘 기르고 있는 건데, 그렇게 잘못 기르면은 화분화가 좀 늦어져가지고 이하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게 이하방이 좀 늦어지면은 크리스마스 때 거의 걸리거든요. 수확이. 그러면 그거는 정말, 근데 대신 이렇게 큽니다. 영양성이 많이 했기 때문에. 갈수록 그러니까 9월달 수확과일하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 수확과일이 점점 더 커집니다. 당도 더 높아지고요. 점점 좋아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워낙 큰 거를 생산하기 때문에 1, 2월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1, 2월은 굉장히 안 좋아요. 워낙 여름 내 가을에 생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다른 품종하고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약간 쉬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4, 5, 6, 7을 생산할 수가 있는데요. 런너가 잘 안 나옵니다. 런너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4, 5, 6, 7도 다른 어떤 과일에 비해서 제일 좋습니다. 무사히 시드름병하고 응애만 없으면은 쉽습니다. 응애는 얘네들이 그 약간 이렇게 눕혀져 자랍니다. 근데 지금은 좀 서서 있는데요. 가을, 겨울 들어서면서 눕혀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잎이 눕혀지기 때문에 방제가 어려운 겁니다. 그거만 견디면 잘 좋은 품종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꽂혀 있는 게 무조건 이제 시드름병입니다. 내년에도 그 이쪽 남원시에는 무병묘를 공급할 걸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져가셔서 모주가 잘 이렇게 생산이 많이 되도록 뭐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줄 겁니다. 대과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대과가 언제 나와요? 대과는요, 추워질수록 원래 커지는 거거든요. 소의 특성상 대과로 키워서 유통하는 것하고 정상가로 키워서 유통하는 것하고 어떤 게 이익이 될까요? 이 품종은요, 이제 9월 달에 나오면은 이제 요만하고요. 그냥 자동적으로 커지거든요. 몇 그램 정도? 지금은 이제 2-30g 되고요. 3-40g 되고, 11월 달 되면은 40, 50, 60까지 나오고요. 지금도 40, 60까지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쯤 되면 한 꽃대에서 꽃이 5개, 뭐 7개밖에 안 펴니다. 첫 번째 과일이 중원만에 달리니까 자동적으로 아웃됩니다. 얘네들 찾고도 안 됩니다. 자동으로 먹통이 되고. 네, 먹통이 돼버려요. 얘가 워낙 크니까, 이렇게 크니까. 그래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거 생산하기 좀 어려워. 그러면 이거 큰 걸 따야 됩니다. 큰 걸 따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꽃대 많이 나오다가 지금 좀 꽃대 안 나온다 그래요. 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거잖아요. 영양생장을 조금 더 시키고 이 시기를 낮추거나 영양생장 쪽으로 생각하고. 이 시를 좀 낮은 시가 보통 이 시기 때문에 영양생장으로 가서 그런다. 예, 영양생 쪽으로 좀 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또 이제 자동적으로 꽃대가 나오는데 조금 늦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와요? 예. 그럼 그대로 몸이 좀 퍼져 나오니까 괜찮겠네요. 그래서 아까 이만한 게 나요. 이렇게 큰 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한번 싹 땄더니 예. 꽃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는 건데. 열매를 땄는데 예. 더 이상 꽃대가 안 나와가지고 딸 게 없어가지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건 나옵니다. 딸기에서 산딸기 향이 난 것 같은데요.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예, 저게 향이요. 산딸기인지 뭐 복숭아 향인지 그 향이 좀 나는데요. 나는 거 맞고요. 미국 딸기에서 그 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그래서 한 개만 차 안에 놔두고 해도 뭐 향이 쫙 번져가지고 아마 뭐 다른 뭐 미소향이라는 딸기가 새롭게 나오는데 향이 많아서 그런 이름을 줬는데 대딸기가 더 향이 너무 보일 겁니다. 12월 1월경에요. 그때 큰 거 보면은 산타같이 끝이 이게 잘 안 익더라고요. 예. 원인이 뭔가요? 저온이죠 뭐. 예? 저온. 저온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야간온도를 최소 몇 도 잡아요? 저거는 조금 뭐 8도 이상, 90도 이상은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힘들면은 금권 강원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권을 냉방을 가을에 해야 되거든. 정식하고 나서요. 그걸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그 농장이 제가 10도 이하로는 관리를 안 했거든요. 예, 예. 양쪽을. 그런데 그렇게 나오길래 다른 원인이 있나 싶거든요. 저온입니다. 순전히 온도 때문에. 예, 예, 저온입니다. 저온이 그렇게 되면은 여기만 빨개지죠. 여기만. 예. 그러면- 그거 끝이 좀 쉽게 말하면 같이 예쁘게 익어야 되는데 예. 그 사람이 딱 보면은 그게 눈에 그것도 들어오는데 딱 먹으려면 그때 그거는 좀 새파르지 않지만 그렇죠. 그냥 이쁘질 않아요. 생각보다 하우스가 그 측정치보다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요. 1월 달에 나오는 물름 증상입니다. 물름 증상이 있는데요. 네, 물렁물렁 하는데 추운 것도 있고요. 물을 많이 줘서 그래요. 아 맞아, 그건 가는데. 네, 그거는 그때는요. 그날은 물을 주지 마세요. 그 다음날 혹한이 오잖아요. 그 전날 물 주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물 때문에 그럼 과일은 물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놈인데 물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아주 혹한이 오잖아요. 그날은 물 주지 마세요. 물 주지 마세요. 아예 12시 이전에 다 끊어버리세요. 이게 지금 제 딸기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생리장애가 나오는 원인은 서량하고 묶여서 재배가 돼서 그래요. 서량하고 같이 물이 나가니까요. 근데 서량은 지금 키가 갑자기 큰데 얘는 생산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작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요만했던 나무가 자꾸 시간이 가서 작아져요. 작아지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주던가. 예. 그러면 그게 물러지는 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물 때문에 그럽니다. 고수를 품종 아니라 다른 품종도 물이 많으면 그 물러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 그럴 수 있죠. 응달진데라든지 예,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토경에서 그런 나무 나오길래 예. 왜 그런가 이건 물을 많이 줘서 그런 그런 게 흐린 날이 계속 된다든가 응달이 있다든가 그런 놈이 더 심합니다. 마찬가지로 거기가 증상이 약하니까 물을 많이 준 셈이 되는 거죠. 이게 신품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리장애가 저도 생각지 못하는 게 많이 재배하다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1월 달에 물른 거 그렇게 해결하는 게 있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걸로 맞추시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